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헤르츠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바로 뭐냐? 4월의 월문 트트트트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의미 없습니다. 요새 밈들이 그렇더라고요. 퉁퉁퉁퉁 사후로 이러고 있고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이러고 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월문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4월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험 기간이랑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4월에 올라오는 질문들 대부분은 이제 문제풀이, 이거 뭐냐 이런 것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이 아닌 저의 질문, 바로 자문자답 이렇게 두 개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맘 편히 그냥 들어주세요. 재미날 겁니다. 첫 번째 자문자답은 뭐냐? 쌤이 여러분들 나이 때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뭘 했냐면은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 쌤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모르는 걸 올렸어요. 왜? 쌤은 뭐 과학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르는 거 나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하려고 해도 일단 명쾌하게 답변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 때는 때렸거든. 그래갖고 지식인에다가 많이 올렸죠. 그래서 그때 올린 개념을 보니까 그때 올린 질문을 보니까 이렇더라고. 물리 속도 속력 개념 질문 점요. 고수분들 부탁. X축 시간, Y축 속도 그래프가 있는데요. 속도가 계속하여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점점점 소심했습니다. 자, 4초경 속도가 0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4초일 때 속력이 0이 되는 거 맞나요? 속력과 속도는 다른 개념이어서 아닌 것 같은데 울었습니다. 너무 물리가 어려웠어요. 지금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니야. 요게 이해가 안 돼갖고 울었어. 이렇게 지식인에 쌤이 예전에 이제 질문을 해놨더라고. 왜 요걸 갖고 왔느냐? 물리 어렵죠? 늘 물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쌤이 항상 말합니다. 물리 어려워요. 당연합니다. 쌤 또한 물리를 못했어요. 물리를 왜 했느냐? 간지나잖아. 뭐 속된 말로 가오가 사는 학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였지 그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공교롭게도 흐름을 잘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쌤도 물리교육과로 가고 결국에는 물리를 전공하게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물리를 가르치고 있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물리 같은 경우 학생들마다 편차가 좀 심합니다. 저는 어떤 학생에 속했냐면 요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물리 같은 경우 보통 점수 분포대가 아름다운 종형 모양이 아닌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상위권이 많이 몰려 있고요. 중위권은 비어 있고 하위권이 몰려져 있어. 이게 물리 특이야. 자, 저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하위권.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중위권 이상하게 비어 있어요. 저는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나 하고 있고 속도 속력 이거 뭔가요? 점점점점점점점 소심하잖아. 이게 뭐야? 지금 보니까 창피하구만. 요런 학생이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물리 가르치고 있잖아. 간단합니다. 그 과정이 조금 험난했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요런 기초적인 개념들 혼자 막 머리 아파하면서 공부하고 싸매고 이해 안 되면은 진짜 울면서 포기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도전했고요. 그 다음날 다시 안 되면 울면서 포기하고 그 다음날 다시 갔어. 항상 그렇게 엎어지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7전 8기라고 하잖아요. 엎어지면 근데 무조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엎어졌어? 오늘의 나는 포기다. 내일의 내가 해주겠지. 해서 내일의 나로 이렇게 다시 환생하고 엎어져? 그러면 내일 모레 내가 해주겠지. 이렇게 다시 엎어지면 다시 요 사이클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물리라는 학문 분명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엎어졌을 때 잘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 엎어졌다고 코 나갔네, 피 많이 흘리네, 요거 물리 그만두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적절히 쉬고
그 다음에 전략 잘 세우고 다음날 다시 시도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요 물리라는 거 지식이 처음에는 굉장히 희미해졌는데 다음날 한번 보면 달라집니다. 다음날 한번 보면은 아 요게 요거였구나. 요 속뜻을 다시 알게 되고요. 다음날 다시 한번 보면 요게 명확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물리 여러분들 문제 뭐 시중에 엄청 많아. 문제집에 이제 뭐 여러 문제집들이 많은데 문제들도 엄청 많죠. 대부분의 근데 문제들은 여러분들 거의 비슷비슷해요. 대부분 다 수능 파생 문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우리 고3이나 혹은 재수생 같은 경우 지금 이 시즌에는 기출문제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수학이랑은 좀 달라요. 수학이랑은 확실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기출문제 그거 기계적으로 풀지 마. 그건 보면은 그냥 답도 떠오르고 풀이 과정도 다 떠오르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와선 안 돼라고 하지만 물리는 그래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풀이 과정이 나오고요. 답도 나오고요. 이거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물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물리는 수학만큼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수능 물리를 잘 보려고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말 듣고 실천하면 돼요. 기계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 번 풀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조건 풀이 과정이 기계적으로 떠올릴 정도로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쌤이 현실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기출문제 3번 풀어봐라. 무조건 3번입니다. 아, 선생, 그래도 나는 에너지 단원이 잘 안 풀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3번 이상이죠. 이렇게 풀어봐야 됩니다. 물론 쉬운 단원 아이들은 있어요. 그 아이들은 2번 정도만 풀어봐도 돼요. 2번 정도 풀어봤을 때 기계적으로 그냥 떠올리고 풀이 과정도 떠올린다? 그러면 넘어가도 돼.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 그냥 돌리고 안 돼? 그러면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해서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시도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했고요. 내일 한번 하고 내일 모레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포인트 적립하듯 쌓아가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쌤은 진짜 그래 속된 말로 말하자면 쌤은 진짜 물리 패급이었어. 핵폐기물급이었다고. 진짜 물리 못했어요. 질문 수준을 봐봐. 이게 말이 되냐고. 속도가 0이 되는데요. 그러면 4초일 때 속력이 0이 되는 거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유유. 이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 참 진짜 황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자문자답입니다. 바로 뭐냐? 오늘 요 월문타를 찍고 있는 날이 바로 언제냐면 4월 23일입니다. 요 4월 23일 과거에 요 학자가 태어났던 날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대머리 아저씨 플랑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플랑크 선생님. 플랑크 선생님이 누군가요? 플랑크톤 아닌가요? 재미없는 드립 그만두고 플랑크 선생님은 양자역학의 아버지죠. 양자역학의 포문을 열었던 최초의 학자가 바로 플랑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분 보면 나이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분의 발견도 진짜로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요분이 대학원 들어갈 때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편견이 있었어요. 물리학 분야는 이미 거의 다 완성돼서 자네는 기껏 해봐야 기존 현상만 정리하게 될 거야. 너는 이전의 학자들이 발견한 거 기껏 해봐야 그거 배우는 거 이상 그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학원 지도교수가 말씀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플랑크 선생는 어땠나요? 이때는 풍성했네. 무튼 간에 자, 요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겠습니다. 나 할게요. 그래도 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고 붙였죠. 이 당시에 물리학에 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거의 축구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과 동일해. 축구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성기가 있죠. 그리고 전성기 이후에 에이징 커브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정 나이대에 최고의 실력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물리학도 마찬가지야. 20대 중반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이때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내 머리가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는데 플랑크는 그 편견을 박살내버렸죠. 나는 그래 예전에 학자들이 발견한 거 그거 그냥 기껏 해봐야 배우는 게 맞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양자역학의 아버지죠. 그렇죠? 에너지라는 물리량은 양자화되어 있다. 즉 최소 단위로 나눌 수 있다. 에너지라는 것은 이렇게 연속된 물리량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요 곡선을 보면 이렇게 분절되어 있다. 나눠져 있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요 플랑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나눠져 있다. 에너지는 작게 양자화되어 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작은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조금 다르다. 요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어쩌면 많이 다르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요거였습니다. 공부할 때라는 거는 항상 필요성을 느꼈으면은 그래요. 그때가 공부할 때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늦었다. 남들이 뭐 과탐에 대해서 뭐라고 항상 말한다고 한들 우리 과탐 선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밀어붙일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저명한 학자들이 그랬어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고집을 항상 밀고 붙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변에서 떠드는 말 거기에 휘둘리지 말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분의 말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퀴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There's nothing to fear. 두려워할 것 없다. 오로지 이해할 것만 남았다. 그래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문제 풀 일만 남았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매일매일 계단 올라가듯 매일매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정상에 있을 겁니다. 우리 정상에서 만나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월의 월문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 수업 때 뵐게요. 그럼